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11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역시나 이번 달에도 생성 AI로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의 챗봇 AI, xAI사의 그록이 공개가 되었죠. 이게 불과 2달 만에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xAI 팀원들은 딥마인드,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트위터, 테슬라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X에 홍보 글을 올렸죠. 그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유머를 구사한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용자가 코카인 제조법 단계별로 알려달라고 했더니 진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 집에서 코카인 만드는 레시피를 찾아볼게. 알지? 내가 너를 진짜 도와줄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고 끝에 농담이야. 실제로 코카인 만들기를 시도하지 마. 그건 불법이고 위험하며 결코 권장할 일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의 유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X에 올라오는 실시간 정보들을 검색해서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또 머스크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샘 뱅크먼 프리드에 관한 뉴스를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X에 올라온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특유의 그 말투가 나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인간이여. 믿을 수 있겠니? 정말 미친 여정이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사람처럼 말투를 구사한다라는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록의 성능은 얼마나 좋은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록은 33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록 1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벤치마크 성적을 보시게 되면 메타사의 라마2 그리고 GPT 3.5보다는 성능이 뛰어나고 구글의 팜2 그리고 GPT-4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보다 그렇게 성능이 아직은 우수한 것 같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걸 언제 이용할 수 있게 되냐면은 시범 운영을 먼저 해본 다음에 X 프리미엄 구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구독료가 16달러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거든요. 자, 실제로 나왔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써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만약에 이 그록이 테슬라의 운전 비서가 된다면 아니면은 옵티머스 로봇의 두뇌가 된다면 자, 그리고 머스크가 꿈꾸는 이 우주 탐사를 할 때 조력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특유의 비꼬는 그 유머 방식이 머스크가 이루고 있는 생태계의 하나의 정체성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3년 행사에서 공개한 내용들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름이 빙챗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이 이름을 코파일럿으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예 독립된 사이트가 코파일럿 사이트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크롬에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전히 빙 인터넷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AI가 정리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기능도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또 자신만의 코파일럿을 직접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이번 분기 지출 예산 얼마나 남았냐 물어보면 원래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나만의 코파일럿을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직접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메뉴에는 GPTs 만들기, 플러그인 붙이기 여러 모드들이 보이고 있고 기능을 시작할 수 있는 방식, 그 후에 옵션들 뭐 그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요. 다양한 업무 도구까지도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실제로 써봤을 때 얼마나 나의 일을 제대로 자동화해 줄지는 나와서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생성형 AI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찍게 되면은 AI가 그 눈을 통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저렇게 홀로렌즈를 끼게 되면은 앞에 혼합 현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로 찍는 것들을 AI가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업무를 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진짜 제대로 물체를 인지하고 환각 증세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업무 현장에서 쓸모가 생길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조금은 먼 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새로운 생성 AI 기능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기 많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 AI가 댓글들을 주제별로 분류해주는 기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이 댓글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 소수의 영어 동영상을 대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해요.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확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더 기대되는 기능은 뭐냐면 동영상에 ask, 물어보기, 질문하기 버튼이 생깁니다. 시청 중인 동영상에 대해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고요. 관련 콘텐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향후 몇 주 내에 미국 내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을 대상으로 일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어떤 학술적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발표에 1시간 넘는 영상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이에요. 제품 광고에 생성 AI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들, 저렇게 코드들을 넣게 되면은 내 물건들이 저렇게 보여지고 있고, Go to Creative라고 가게 되면은 내 이미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원래는 배경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저렇게 생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된다면 제품을 판매할 때 편해질 수 있겠고, 그리고 사진 촬영하는 비용을 아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현재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생성 AI는 쓸모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생성 AI로 광고를 제작한 일본의 백화점, 유명 백화점이죠. 파르코의 그 광고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굉장히 환상적인 분위기의 모델과 배경들 그리고 음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전부 다 생성 AI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세계 최고 수준의 AI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모델부터 배경, 광고, 음악까지 모두 프롬프트 입력으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굉장히 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11월 달에 있었던 생성 AI 소식들 짤막짤막하게 묶어봤는데요.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에겐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네, 이번 달에 가장 화제가 됐던 제품 중에 하나는 역시나 저 휴메인 AI 핀인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생성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전문 하드웨어 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음악 재생부터 보실게요. 자, 원하는 음악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렇게 재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손바닥에 제어 화면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일시정지, 손바닥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요.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자, 뎁스 센서, 모션 센서가 있어가지고 제스처 인식이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날씨, 시간 저런 식으로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에요. Tell Andrew I'll be there later tonight. Your message to Andrew says I'll be there later tonight. Okay to send? Make me sound more excited. 좀 더 신나는 투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어떻겠냐. Yes. Catch me up. 자, 그리고 메시지 쌓인 것들을 정리해서 읽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Michelle sent some notes about today's design sync. Andy and Adam are on their way over. 자, 그리고 실시간 통번역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Casi listos para enviar la versión final. We are almost ready to ship the final version. Great. I can't wait. Thanks so much. Genial. No puedo esperar. Muchas gracias. 자, 그리고 제품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앞에 있는 아몬드를 찍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비전, 인식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사진 찍기 기능입니다. 톡톡 두드려서 앞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동영상 역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카메라 화소는 1300만 화소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사진도 찍고 있으면은 앞에 대화하는 사람이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라든지 카메라 기능이 켜져 있을 때는 저렇게 트러스트 라이트라고 해서 그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장치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찝찝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걸 장시간 동안 이용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어떤 방식을 썼냐면은 배터리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뒤에 붙일 수 있는 배터리 팩을 또 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스터만 갈아주면은 하루 종일 구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4시간 AI와 함께 생활을 해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가격은 $699, 하나로 93만원, 거의 뭐 100만원 돈이에요. 내년 초에 출고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것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 이용료가 $24, 그러니까 3만원 이상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T-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화번호와 데이터를 제공받는다고 하고요. 자, 핵심은 챗GPT에 액세스 해가지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게 핵심 기능이에요. 자, 앱은 따로 나오는 것은 없고 AI로 모든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휴메인 OS로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경영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VR, MR,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은 오히려 사람의 연결을 방해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눈에 안 보이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핀 형태의 하드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제품이 앞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 가지 의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아니 이거 외부 소음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내 말을 이해하는 건 맞을까? 일단 여기에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한번 얘기한 다음에 얘가 제대로 알아들은 거 맞나? 하면서 메시지 보낼 때라든지 그럴 때 불안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응답 시간에 이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한번 명령하고 답변 올 때까지 시간 걸리고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이거 안 쓰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스크린이 없다 보니까 타이핑도 안 되고 디스플레이로 뭔가를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거 지금 우리 스마트폰 화면에 너무 익숙한데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AI와 대화를 과연 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옷에 부착하는 방식이 불편하진 않을까? 일단 후들후들한 그런 브라우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착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도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 허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구체화되었다, 실제로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고요. 진짜 나중에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말귀도 잘 알아듣고 응답도 바로바로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스마트폰이 필요 없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감상이 워낙에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 인스타, 유튜브 없이 AI랑 대화하고 노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과연 만족할까? 그래서 의문투성이인 제품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 새로운 소식이 있죠. 아이폰 디자인의 아버지 조나단 아이브, 그리고 챗GPT 아버지 샘 알트만, 그리고 손정희 회장까지 뭉쳐가지고 이 생성형 AI에 걸맞는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도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스마트폰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구글 딥마인드사에서 AI 음악 생성 도구를 좀 더 고도화시켜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구글 딥마인드사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쇼츠 배경 음악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먼저 주제를 말해줍니다. 서로 반대가 끌린다는 발라드 만들어줘. 찰리 푸스 스타일로. 자, 우린 서로 공통점이 없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찰리 푸스 목소리 스타일로 이렇게 쇼츠 배경을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자, 써니 모닝 인 플로리다 R&B 티페인 스타일로. 그럼 내가 요청한 주제와 티페인 스타일로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사용자는 주제를 입력하고 아티스트를 선택하면 30초 분량의 사운드 트랙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현재 찰리 푸스, 존 레전드, 시아, 티페인, 트로이 시반 등의 스타일 사용이 벌써 가능하다고 해요. 자, 선택한 참여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가사, 배경 트랙,
음성을 AI가 동시에 생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사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각 아티스트가 구글의 딥마인드,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맺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기반이 되는 모델은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리리아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자, 현재 일부 크리에이터들에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괜찮다 싶으면 일반인들에게도 풀릴 텐데 그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음악 작곡하기도 편해질 것 같아요. 뮤직 AI 툴스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예시 화면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자, 뮤직 AI 툴스. 먼저 내가 악기 소리를 그냥 목소리로 흥얼거려요. 그리고 색소폰 솔로라고 하면은 내가 흥얼거린 게 악기로 변환이 됩니다. 이거 엄청나죠? 그리고 배경, 반주까지도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자, 비트박스로 이렇게 비트를 녹음해 놓으면은 이거를 실제 힙합 비트 드럼으로 바꿔줘요. 야, 이런 작곡하기 편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곡조를 흥얼거렸을 때 이거를 풀 오케스트라 스타일로 편곡을 해주기도 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뒤로 갈수록 멋있죠? 자, 그리고 내가 미디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주를 약간 해놓게 되면은 이거를 합창단 스타일로 바꿔주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흥얼거리고 살짝 연주하고 다른 음악 악기로 바꾸고 그거에 맞는 반주 스타일을 AI가 생성해줘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작곡하는 것에 대한 장벽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음악에 신스 아이디라고 하는 워터마크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 귀에 들리지 않으면서도 워터마크를 끼워 놓을 수 있는 기술인데, 그래서 이것은 생성 AI로 만든 것입니다 라는 정보를 누군가가 삭제할 수 없는 기술까지도 마련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작곡을 취미로 많이 해봤어가지고 나오면 꼭 한번 써보고 싶네요. 자, 근데 구글의 딥마인드사뿐만이 아니라 메타사 역시 뮤직젠이라고 해가지고 텍스트 입력만으로 음악을 생성해내는 AI 모델을 공개했고, 스테빌리티 AI사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오디오라고 해서 똑같은 방식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AI로 인해서 음악 산업은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나오면 우리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작곡도 해보면서 그 변화를 예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에서 새로운 기상예보 시스템 그래프캐스트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거 너무 놀랍더라고요. 자, 블로그에 가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 타이틀은 그래프캐스트, 더 빠르고 정확한 글로벌 일기예보를 위한 AI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14일 사이언스지에도 발표가 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1분 이내에 전례 없는 정확도로 10일간의 일기예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모델이라는 거예요. 1분 이내에 기존의 방식보다 더 좋게 예보를 한다. 자, 그래서 블로그에 공개한 내용들, 주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래 우리가 기상 예보를 하는 방식은 수치 기상 예측이라고 해가지고 복잡한 물리 방정식을 슈퍼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쌌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프캐스트는 수십 년간의 과거 날씨 데이터를 학습하여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지구의 날씨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 관계 모델을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유럽 중기예보센터에 39년간의 관측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머신러닝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래프 신경망 GNN 방식을 사용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캐스트는 6시간 전 날씨 상태, 그리고 현재 날씨 상태라는 두 가지 데이터 세트만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델이 6시간 후의 날씨를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또 6시간 예측하고 또 6시간 예측해가지고 최대 10일까지의 예보를 현재 생성해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도잖아요. 아니,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90% 이상에서 더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표면에 가까운 곳을 예측을 해보면은 기존의 방식보다 예측을 거의 뭐 99.7%니까 100%가량 더 예측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이런 걸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프캐스트는 10일간의 예측을 생성하는데 단일 구글 TPU 버전 4 머신에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 이게 노트북으로도 날씨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혁신인 거죠? 또 재미난 점, 기존의 예보 모델보다 더 일찍 기상 이변 역시도 식별을 하는 게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허리케인 상륙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기존 시스템보다 오히려 3일 빠르게 이것을 탐지해 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단독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모델들과 합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날씨 예측 모델이 찾지 못했던 그런 빈 곳들을 채워줘가지고 예측의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 그래프캐스트는요, 현재 모델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 놓은 상태이고, 유럽의 중기예보 기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상기관에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깃허브에 가시게 되면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시고, 유럽 중기 예보센터에 가시게 되면은 그래프 캐스트를 활용한 예보를 보여주는 페이지 접속 가능하세요. 지금 제가 한국 상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에 가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정확도에 대해서는 뭐 알아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캐스트를 자사 제품에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자, AI 덕분에 날씨 예보가 앞으로 더 정확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문제는 있더라고요.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상 상황이 달라졌을 때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하고, 알고리즘이 평균 기상 조건에 가까운 예측을 선호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시나리오 예측을 경계하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테스트에서는 성과가 기존 방식보다 더 낫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도쿄에서 재팬 모빌리티 쇼 2023년 행사가 열렸는데요. 원래 행사 이름은 도쿄 모터쇼여가지고 자동차들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아예 모빌리티 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더욱 다양한 이동수단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거 보여드릴게요. 자, 거대 사족 보행형 라이드 SR2라는 산세이 테크놀로지사의 제품입니다. 자, 생긴 거부터 아주 똑똑하죠.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그런 비주얼이고, 저렇게 탑승이 끝나면은 저렇게 올라간 다음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자,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도 실제로 행사장에 저렇게 모델들을 탑승시켜가지고 시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는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굉장히 독특하죠. 자, 산세이 테크놀로지가 2022년 2월 28일에 발표한 4인승 사족 보행형 라이드라고 하고요. 요코하마에 움직이는 실물 대건당과 동일한 VC도 제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또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의 용도는 놀이시설과 레저시설, 행사장 전시 및 시연 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고 해요. 이거 하나 행사장에 갖다 놓으면 엄청 사람들 바글바글 하겠죠. 자, 현재는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레벨이고 안정성을 강화해가지고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이 산세이 테크놀로지사가 어디냐면은 재미있는 기계 사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신하는 자동차 로봇 같은 경우도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주 흥미롭죠. 자, 다음은 야마하의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 모토로이 D2 버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댄서와 지금 그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오고 있고 멈추라고 하니까 멈췄죠? 탑승할 때도 알아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탑승을 저렇게 할 수가 있고, 내가 일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스스로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아래 추 부분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고 있고 뒤로 저렇게 가고 있는데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 지지대가 땅에 안 닿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까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디자인 역시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너무 멋지게 잘 뽑혀 있는 것 같고,
자, 요게 원래는 2017년에 첫 공개가 되었었죠. 자율주행 오토바이 모토로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고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탑재된 무거운 배터리를 움직여가지고 균형을 잡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AI 딥러닝을 이용해서 스스로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는 방식을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실용적인 로봇이에요. 제설 드론 로봇입니다. 자,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저렇게 사람이 나가서 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로봇이 알아서 해줄 수 있다면 좋겠죠. 자, 지금 2023년 2월에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스스로 눈을 치워주는 소형 드론이라고 해요. 자, 폭설 지역 중 중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상업시설, 주차장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눈이 내리는 건물 주변을 자동이나 원격 조정으로 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눈이 많은 지역의 제설 작업 인력 부족을 해소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올겨울부터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도입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잘 작동하면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흥미롭게 봤어요. 자, 그 밖에도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로봇 기억나시나요? 알칵스, 탑승형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도 실제로 전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자, 이거는 일본 항공사가 개발을 한 자율이동 탑승 로봇인데 이거 아이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곳곳에 행사장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이런 로봇들 앞으로 잘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일본의 한 제조사가 만든 자율 배달 로봇인데 위에 있는 저 음식 넣는 부분이 굉장히 귀엽게 생겨가지고 야,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자율 이동 로봇 뒷부분에 가차라고 하죠. 캡슐 뽑는 기계. 이런 것들을 탑승시킨 로봇도 전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사장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애들 막 따라다니면서 캡슐 뽑고 해서 그 행사장의 분위기를 막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팬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된 로봇들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흥미롭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미래형 모빌리티가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셨나요? 자, 이렇게 11월에 있었던 미래 뉴스들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저는 다음 달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에 또 소식들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